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라클 솔루션 데이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 아까 1시부터 지금 이제 오늘 4시, 오늘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이거 뭐 마라톤도 아니고 저도 이런 방송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까부터 보신 분들은 되게 지금 좀 약간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마지막 세션도 진행 재밌게 진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네 가지 분야의 다양한 관점들과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네 번째 세션은요, 우리가 이제 오라클 X86 시스템에 대해서 그 오라클 코리아의 이완기님 게스트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 오라클 시스템 사업본부에서 제가 X86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 제품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저 궁금한 게 X86이 대세입니까? 드디어 대세가 되어가고 있죠. 네. 올해 드디어 네. 지난 분기 IDC 자료에 의하면은 드디어 이제 X86의 레비뉴가 드디어 유닉스 서버를 앞선 네. 첫 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가상화 솔루션이랄지 X86에 대한 통합 전략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X86의 마켓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같이 클라우드라든지 가상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X86에 어디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겁니까? 어떤 싼 거 아니면 어떤 거 확장성이 뛰어난 거 어떤 거? 아직까지 물론 이제 저희 회사를 포함한 저희 타사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네. 일단은 저렴한 가격이 네네. 그래도 시장을 리딩하는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 이제 X86 자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상화되어 가고 있고 가상화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이제 올리게 되죠. X86 서버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도 커지고 가용성도 높아지는 이런 서버 제품군들을 개발하는 게 네. 각 벤더사들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X86 서버가 어느 정도 요즘의 어떤 그 시대 상황인 가상화나 클라우드에 맞게끔 그 수준 정도까지는 숙성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께서 실제 필드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고객들도. 네, 그 고객들 중에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상화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좀 한다면 X86 관련돼 가지고 주로 개별 고객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본인이 느끼시기에 데이터 센터가 요즘 어떤 현황이고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은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이슈라든지. 이제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미국발 경제 위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절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좋아질까 했더니 또 작년에 또 유럽에서 또 네. 유럽발 경제 위기에 대한 내용이 요즘은 나오고 거의 한 2, 3년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네.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거죠. 그래서 IT 투자, 특히 IT 투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같으면은 생산 설비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IT 부서의 어떤 비용을 절감하기 가장 쉽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IT 비용을 줄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신규 장비를 도입한다거나 새로운 거를 도입하기에 사실 IT 관리자들이 좀 비용도 없을 뿐더러 사실 도입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된 서버들이 점진적으로 IDC 센터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IDC 센터의 보통 40% 이상이 거의 5년 이상 된 장비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자료도 네. 월드와이드 IDC 센터 그 데이터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사실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게 사실 신규로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등한시하고 사실은 신규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만 네. 이런 이제 비용 절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네. 화두는 같지만 실제 비용은 다른 데서 세고 있는데 실제 앞에서만 이 절감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경영자들은 기존에 있는 장비들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그죠? 네. 보이는 건 신규 도입하는 그 비용만, 그 자산만 보이겠죠. 그렇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X86이 지금 대세까지 안 가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숙성됐고 그런 것 같은데 기존에 어떤 X86이 제가 기억나더라도 90년대마다 X86 서버 있었거든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X86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거 좀 잠깐 짚어주시죠. 네. 흘러왔다라기보다도 실제 이제 기존의 이제 데스크탑 환경에서부터 쭉 이제 진행이 왔었죠. 데스크탑 환경이 이제 인텔 CPU를 기반으로 해서 네. 계속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되면서 렉 마운트 서버가 이제 개발이 됐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블레이드 서버라고 해가지고 집적도가 높은 서버들이 이제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실제 기반 기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텔이나 AMD의 프로세스 기술. 네. 그리고 삼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모리 기술, 네. 삼성 메모리, 뭐 다른 메모리도 많지만 메모리 네. 기술, 그리고 PCI I/O 기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개발되면서 서버가 개발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잠깐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인텔 프로세서가 장착한 x866 서버는 싸다라는 싸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벤더도 마찬가지로 싼 제품을 공급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 한국 마켓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은 특히 뭐 입찰이랄지 뭐 네. 볼륨 규모로 막 이제 보통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가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네. 서비스 비용도 마찬가지로 아주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웹 빌더 등 이용해 가지고 뭐 호스팅 이런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호스팅 서비스가 5,000원이 한 달에 5,000원이면 네. 뭐 구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주 저가의 서버들이 개발되어야 커피값이네. 되고 그렇죠. 네. 가끔 500원일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가의 서버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실제 또 이제 빼야 되겠죠. 이제 저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네네. 있어야 될 것들도 빼고 뭐 파워도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된 저희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엔터프라이즈의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사실 디자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화된 제품군에서의 어떤 뭐 제품군도 저희는 출시를 하고 있지만 X86 서버와 같이 단일화된 서버뿐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엔지니어드 시스템 네. 거의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네. 저희 오라클사의 거의 고가용성이 기본이 되고 있는 고성능의 시스템에도 저희 X86 서버가 탑재되고 있고요. 네네. 이 기반 기술을 제 하드웨어 제품이 탑재가 돼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또한 가운데 보시는 옵티마이즈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희가 일반 어플리케이션과 저희 X86 서버를 같이 네. 호역을 해가지고 최적화해서 만들어낸 제품군들도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릴 X86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뢰성 있고 가용성 있는 제품을 저희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이름이 엑스프레소 이름이 좀 바뀌었나요?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이 이름이? 이게 올 7월 11일 바뀌었는데요. 7월 11일 얼마 안 됐네요. 한 2주, 3주 됐죠. 네. 아마 많은 고객분들은 이제 기존 이름에 더 친숙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뭐 가운데 썬파이어 X4170 M3, 4270 M3 뭐 좀 어떤 이름인지 모르시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름 자체는 참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썬 서버 서버? X3-2 투속계짜리 네. 아. 3세대의 프로세서를 장착한 뭐 투속계짜리 서버. 그다음에 X3-2L 롱이라고 저희 이제 L은 롱인데요. 이제 네네. 2U짜리 서버 제품군들. 그리고 이제 넵스 인증을 받은 넵스 3 인증, 즉 아주 이제 먼지나 뭐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네. 텔코랄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라 서버 X3-2 해서 이렇게 네이밍이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저희들이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저희들이 제품군들이 탑재가 되거든요. X86 네네. 지금 탑재되는데 이 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엑사데이터 X2-2, 네. 뭐 엑사로직 X2-2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X86 서버가 이러한 하이엔드급 서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름을 좀 변경하게 되었죠. 알겠습니다. 자, 전체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저희가 올 4월 달에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인텔이 지금 샌드브리지 프로세서를 3월 달에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가 4월 달에 지금 U라고 되어 있는 3개 제품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제품이 이제 블레이드 서버가 되겠고요. 네. 썬 블레이드 맨 끝이 B가 블레이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블레이드 6000 샤시에 들어가는 이 블레이드 모듈을 저희들이 인텔 프로세서를 장착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요.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X3-2 서버
원유짜리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오라클 미드웨어랄지 뭐 인프라스트럭처 워크로드, 뭐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하실 때 네. 뭐 미드웨어랄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좋은 제품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세 개의 제품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고객이 필요한 용도, 예를 들어 디스크 용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맨 아랫단에 있는 3TB 디스크가 장착된 뭐 원유짜리 서버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네네. 뭐 아니면은 뭐 디스크 용량보다는 뭐 좀 더 편의성을 요구한다. DVD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다라고 하면은 맨 위에 있는 제품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뭐 레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좀 고가용성 있는 디스크 용량을 하기 위해서는 8개의 뭐 2.5인치 디스크를 사용해 가지고 레이드 구성하고도 넉넉한 이제 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제 서버가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출시된 제품이 이제 X3-2L이라고 하는 롱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2U짜리 서버입니다. 네네. 아키텍처는 동일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소켓까지 장착이 이제 가능한 서버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뭐 4코어, 6코어, 8코어 E5 2600 CPU가 장착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모델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품군은 4소켓 제품군들, 네. 8소켓 제품군이 되겠는데요. 앞서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바와 같이 이제 단순하게 X86 서버가 뭐 로엔드급의 그 원유 2U짜리 서버가 아니라 이제는 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서 대용량의 고성능을 제공하는 즉 인텔 4소켓을 장착해가지고 네. 뭐 40코어랄지 아니면 X2-8과 같은 제품은 10코어 프로세서가 장착이 되니까 네. 80코어 프로세서가 뭐 한 업무에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메모리가 많이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CPU랄지 뭐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곳에 네. 적합한 서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얼핏 말씀하신 것이 뭐 인텔하고 상당히 좋은 동반자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예전부터 그런 관계가 계속 되어 왔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저는 이제 선에서 이렇게 오라클로 넘어온 직원이기 때문에 사실 오라클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텔과 친밀하게 지내는지를 몰랐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물론 이제 인텔이라고 하면 프로세서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뭐 하드웨어 그렇죠. 쪽 벤더들하고 하드웨어, 같이 이렇게 잘하면 될 줄 알았죠. 근데 네네. 이제 오라클에서 와서 이제 보니까 네. 실제 오라클의 어플리케이션이 네. 탄생되기까지는 인텔과 코어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를 들어 인텔의 프로세서 개발을 할 때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뭐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면서 조금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저희도 가이드를 해드리고요. 네네. 인텔도 마찬가지로 인텔 프로세서 아키텍처 상에서 저희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가 보다 빠르게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걸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조인트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옵티마이즈하는 네. 최적화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제품군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X86 뭐 시스템도 좋아야 되겠지만 거의 요즘 이제 하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어떤 관리 툴이라든지 여러 소프트웨어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맞습니다.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쪽은 어떤지 그쪽 분야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아마 이 관리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사실 오라클과 다른 벤더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희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부분,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 부분,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관리 부분, OS, 어플리케이션 관리 부분까지 하나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EM12C라고 하는 네네. 제품군을 이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EM12C라는 제품군 내에 옵스센터라고 하는 솔루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디스크부터 뭐 네트워크, 하드웨어까지 서버, 스토리지까지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옵스 센터 갖고 X86 시스템을 전반적인 걸 다 관장하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옵스센터를 이용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옵스센터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옵스센터만 가지고도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사용률 같은 경우 메모리랄지 디스크에 네. 대한 CPU에 대한 사용률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화된 관리 툴을 이용해서 전체 스택을 관리할 수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베니핏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뭐 다들 아시는 이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오라클 솔루션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레드햇 OS에 가상화 솔루션 VM웨어 넣고요. 하드웨어 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넣게 되고 센 스위치,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스위치, 뭐 스토리지 네, 네. 아주 이제
조합이 돼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툴에 대해서 다 관리하는 툴이 제공되지만 또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또 통합 관리 툴을 또 도입을 해야 되고 네네. 상당히 좀 많은 많이 밴더의 됐습니다. 제품들을 네, 관리해야 네. 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오라클 시스템을 구현한다면은 그 어떤 TCO 관점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그 초기 도입할 때의 비용, 그리고 이제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볼륨 매니저, 그러니까 볼륨 매니저, 가상화 버추얼 머신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포트 비용을 받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레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시는 제품군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는 샌드브리지 프로세스를 탑재한 서버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네. 왼쪽 제품이 저희 쪽에 선서버 X3-2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비교 부분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73%의 비용이 레드햇과 그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비용, 네. 그리고 뭐 서포트 서브스크립션, 연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TCO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빠져 있는 듯이 보이시죠? 네네. 뭔가가 없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하드웨어 비용과 지금 검정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오라클 프리미어 서포트라고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저희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라클 프리미어 서포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레드햇과 호환이 되는 리눅스, 그리고 VM웨어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화 솔루션 오라클 VM이 현재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TCO 절감 차원에서 정말 상당히 좋은 고객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제품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상화 얘기 나왔는데 지금 사실 X86 시스템이 이제 가상화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더 많이 더 이렇게 급주한 것 같은데, 그죠? 네. 한번 가상 관점에서 X86 시스템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네. 네. 그 X86 시스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도입되는 서버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가상화 솔루션, 가상화를 하기 위한 서버들이 도입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IDC 조사에 의하면은 2015년까지 52% 정도가 더 성장할 거다. 가상화 이제 조만간 2014년까지 해서 보면 25년까지 보면 거의 뭐 5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그 차트에 보시는 그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이제 서버당 들어가는 그 워크로드의 수, VM의 수가 자체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샌드브리지 프로세스를 탑재한 서버를 네. 출시를 했지만 기존의 웨스트미어 프로세스를 탑재한 서버 대비 거의 뭐 50% 이상 네네. 되는 그런 이제 서버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X86 제품에서 탑재할 수 있는 그 VM 숫자가 거의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실제로 이런 그 오라클 가상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 같은 것은 네? 다른 것을 할 때보다 비용 같은 거 절감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네네.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보시는 그 슬라이드는 그 인텔에서 작년에 웨스트미어 프로세스를 발표하면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18대의 서버를 지금 그 인텔 자료의 퍼포먼스 측정에 의해서 웨스트미어 프로세스 장착한 이런 서버 2대로 네.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네네. 단순하게 이렇게 18대의 서버가 2대로 줄게 되면 뭐 줄어들 수 있는 비용 효과가 많죠. 지금 네.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사실 그 기업체에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네. 이 하드웨어 비용을 월등히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십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라이센스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전기, 뭐 상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최근 그린 컴퓨팅 환경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상당히 상면료랄지 시스템 관리에 대한 비용들 네. 이런 부분들이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그 오라클 가상화, 오라클 VM 하면 뭐 워낙 뭐 가상화 쪽의 강자들이 기존에 먼저 그죠? 그렇죠. 뭐 예, VM웨어, 뭐 CTX 뭐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포지셔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지금 현재 그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그 매직 쿼드런트라고 하는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오라클이 약간 챌린저 쪽에 있죠. 뭐 네네. 작년까지는 밑에 보면은 뭐 니치 플레이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시작한
출발선이 틀린 거죠. 그렇죠. 이제 네. VM웨어가 아마 9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가상화 솔루션을 쭉 도입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VM웨어가 리더라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저희가 그보다 한 10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네. 2007년 정도, 2007년 뭐 6년 이때쯤 저희가 이제 초기 오라클이 오라클 VM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보여 2011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저희는 네. 이제 리치 플레이에서 챌린저로 넘어가고 있죠. 아, 상당히 네.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짧은 시간 동안. 네. 그에 반해서 뭐 시트릭스는 사실 뒤처지고 있고요.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단순하게 가상화 솔루션의 어떤 하나하나의 펑션뿐만 아니라 네. 앞서 보셨던 이런 이제 통합 관리 툴이랄지 이런 제품군의 라인업들 전반적으로 아우러지는 이런 가상화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고객분들이 알아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라클 VM의 뭐 키 어떤 VM 매니저, VM 서버 있는데 네네. 요새 뭐 어떤 큰 특징 같은 거에서 어떤 뭐 한두 개 말씀 주실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오라클 VM에 대한 세션도 많이 가졌었는데요. 뭐 네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특징 저희는 이제 템플릿 기반의 가상화 머신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미 OS만 장착해서 가상화를 할 때 OS를 넣어가지고 뭐 리눅스도 깔고 윈도우즈 깔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OS를 깔겠죠. 인스톨을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OS를 가상화시키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제 이 OS 기반 하에서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뭐 이 비즈니스 슛 해가지고 미드웨어 여러 가지 다양한 오라클에서 출시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템플릿 형태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아주 빠른 시간에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템플릿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들고 네. 그걸 디플로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이제 관리자 부분들은 이제 고민하시겠지만은 비용에 대한 부분들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네. 예, 무상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뭐 그냥 비교를 한다면 네? 네네. VM이랑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블라블라 하는 것보다 그죠? 네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실제 이제 가상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투소켓 서버 100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VM을 구축하는 사례를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 파란색 쪽으로 나와 있는 게 VM이에요. vSphere 쪽 가격이 되겠고요. 왼쪽 이제 빨간색 두 개가 이제 오라클 VM의 가격이 되겠는데 뭐 VM웨어 뭐 아시겠지만은 초기 구축하시려면 각 서버마다 라이센스 구축하셔야 되고 또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또 툴도 또 구매하셔야 되죠. 매니지먼트 네네. 솔루션 다시 또 구매하셔야 되고 뭐 매년 또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가지고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하셔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 100대 구축하는데 리스트 프라이스로 약 한 1밀리언 정도 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오라클 VM 라이센스 두 개가 있죠. 가격이 네네. 하나는 0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뭐 17만 9천 불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보시면 오라클 하드웨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는 라이센스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만약에 고객분들께서 그런 이제 가상화할 솔루션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예를 들어 HP가 될 수도 있고, 뭐 IBM이 될 수도 있고, 델 서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넌 오라클 하드웨어에 장착을 하실 때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지금 아래와 같이 그 연당 590, 서브스크립션, 599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시면은 가상화 솔루션을 쉽게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는 그 저희가 TCO 이야기 많이 했었죠. 네네. TCO 이야기 많이 했는데 TCO 그럼 어떻게 내가 TCO 분석을 해야겠는데 이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오라클에서 리눅스를 예를 들어 레드앤 리눅스를 오라클 리눅스로 변경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전 그 비용적인 부분들 TCO 절감 효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화된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이 이제 VM웨어 쪽 그러니까 가상화 네.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머신, 그 다음에 가상화 솔루션의 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자동화돼서 이제 실제 TCO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실 수 있게 저희들이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에서 뭐 EM12 시도했지만 네네. 그때 요 12C를 뭐 지금 여기서 다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이거를 좀 이렇게 클라우드 관점에서 오늘 엑스팔 시스템이니까 아무래도 엑스팔 시스템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저희 앞서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12C에 대한 이야기, 각각의 네. 기능들에 대한 네, 이야기도 네. 많이 했었고요.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12C가 단순하게 그렇게 어플리케이션 하나, 뭐 서버 하나 관리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네. 전체 클라우딩 환경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마지막 시작부터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때부터 네. 실제 관리하고 인스톨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네. 포함해서 하는 관리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서 이제 세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서버에 대한 부분들, 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스택별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EM12C에서 가장 큰 특징, 다른 툴에서 볼 수 없었던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아까 그 EM 안에 그 이런 엑스팔 시스템을 초과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옵센터? 네네, 맞습니다. 그 옵센터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옵센터는 이제 태생 자체는 옵센터 자체는 기존에 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툴을 이제 네. EM에 포함시킨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센터는 뭐 오라클 인수되고 나서 EM에 갑자기 뭐 서버 쪽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툴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제 그 저희 선 서버에서 네. 관리하기 위해서 네, 네.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던 툴이 이제 서버 관리 부분, 어플리케이션 관리 부분에서 EM에 포함된 툴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OS에 대한 부분들, 또 가상화 솔루션까지 포함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현재 옵센터의 관리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용률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유상으로 해서 뭐 다른 솔루션을 도입해야겠다. 뭐 그러지 않으셔도 네. 실제 선에 있는 서버들을 도입하시고 저희 옵센터를 구축을 하시면 거의 뭐 비용 없이 네. 구축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ROI는 잘 나오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ROI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지금 평균 그 비용 세이빙하는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 150대를 기준으로 네. 현재 IDC 센터에서 그 X86 150대 서버가 매년 한 10% 정도 그 새로운 장비로가 도입이 되고 네네. 바뀐다라고는 한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그 ROI를 분석해 봤더니 거의 1년 안에 139%라고 하는 뭐 절감 효과, 큰 아주 효과죠. 네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실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어떤 비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을 뭐 새로 인스톨을 한다거나 네. 새로운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그 인력이랄지 뭐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부분 때문에 발생할 네. 수 있는 이점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한다면 뭐 시스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업데이트도 이제 마침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업데이트는 과거나 현재는 어떻게 해왔고 그런 이슈들을 여기서는 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과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네, 같은데 네, 네.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네네. 휴가 때나 뭐 사실 연휴, 추석, 설날 IT 시스템 관리하는 분들 집에 안 가시죠. 네네. 뭔가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때 네. 맞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계실 때 사실 뭐 패치링 작업을 한다거나 뭐 실제 내가 필요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이제 주로 이제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시스템 관리를 하게 될 때는 주로 이제 뭐 야간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 이제 그 이런 서버들에 대한 패치 작업을 주로 쭉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야간 작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계획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계획을 네네.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고 미리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같은 경우는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을 발생하게 그렇죠. 되죠. 특히 ERP 시스템 같은 경우든 아니면은 뭐 리눅스 환경에서라도 HPC 환경,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에서도 보시면은 잡 하나가 돌아가는 뭐 시간이 뭐 1분, 2분이 아니고요. 뭐 네. 며칠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뭐 기상청에서 돌아가고 네네. 있는 서버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패칭 작업 때문에 중단이 된다. 뭐 아니면 시큐리티 패치나 버그 때문에 뭐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사실 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까라는 부분들이 IT 쪽에서 이미 다 나왔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유닉스 환경, 그러니까 상용 OS, 뭐 저희 솔라리스 환경을 포함해서 상용 OS 환경에서는 이런 이제 그 커널 패치를 이제 라이브 환경에서 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때
뭐 커널 패치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지원이 됐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리눅스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발이 늦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MIT 쪽에서 개발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MIT에서 2009년도에 케이스플라이스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오라클 리눅스 상에서 커널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운시키지 않고 커널 패치를 할 수 있게 네네. 시큐리티 패치, 버그 패치 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커널 패치나 뭐 커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2009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이 케이스 프라이스라는 제품을 인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저희 오라클 리눅스 환경 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그 커맨드 라인 형태의 어떤 툴이 나오겠는데요. 지금 현재 케이스 프라이스라는 제품은 업트랙이라고 하는 이제 툴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뭐 커맨드 라인뿐만이 아니고 뭐 GUI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스톨을 하셔가지고 커널 패치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커널을 어떤 패치를 인스톨할 것인가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자동화돼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제는 뭐 커널 패치를 뭐 일주일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받으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리눅스도 있는 거죠. 일반 리눅스하고 달리 이건 오라클에서 개발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또 오픈소스일 텐데 그죠? 케이스 프라이스 말씀하시죠. 아니요, 오라클 리눅스. 오라클 리눅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리눅스를 저희가 다운받아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네. 버전이 되겠는데요. 네네. 오라클 리눅스는 두 가지 버전으로 현재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하는 커널을 이용해서 네. 일반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때 최적화된 리눅스 커널을 저희가 네네. 하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드햇 커널 호환이 100% 되는 네. 오라클 리눅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제품으로 저희가 리눅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선택에 맞춰서 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면은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시고 네. 아니면 일반적인 레드햇과 호환이 필요하다. 레드햇에 대한 것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용자들이 레드햇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오라클 리눅스 레드햇 커널을 사용하시면 뭐 100% 호환이 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30일간 케이스 프라이스 무료 그 트라이얼 버전인 것 같은데. 네네. 네. 지금 현재 그 저희 그 케이스 프라이스라는 제품은 현재 그 오라클 리눅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오라클 리눅스를 그 유지보수하는 고객에 한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레드햇 리눅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객분이 현재 레드햇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네. 30일짜리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사용한 이후에 정말 이게 제품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저희 오라클 리눅스로 넘어오셔서 네. 뭐 레드햇 호환이 되기 때문에 네네. 100% 호환이 되기 때문에 뭐 사용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뭐 여기 계시면 레드햇 많이 써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레드햇이랑 비교표 같은데 이거는? 예, 맞습니다. 레드햇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뭐 무상으로 쓰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엔터프라이즈 고객, 그러니까 실제 기업 환경에서는 사실 유지보수 계약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좀 그럼요. 두렵죠. 네. 장애가 났을 때 제가 구글링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 시간이 사실은 네. 차라리 이제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사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기본적으로 사는 비용 뭐 200불 정도 되고요. 이제 계속 연간 또 서브스크립션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관리를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그 레드햇의 세틀라이트 서버 같은 경우에 또 별도로 네. 돈 지불하셔서 구매하셔야 되고 뭐또 다른 뭐 예를 들어 HA 기능을 해야 되겠다. 또 뭔가 또 애드온으로 해서 또 돈을 추가하셔가지고 뭔가를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라클은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리에 대한 부분들, 뭐 그냥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그 애드온 되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 기능들이 실제 저희 오라클 하드웨어를 구매하시고 저희 프리미어 서포트 서비스를 받으시면 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X86 제품은 단순하게 로엔드급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환경에 최적화돼서 개발된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당연히 유지보수 계약을 맺게 돼 있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제품군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 솔루션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시청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안정적인가 진짜? 예?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실제 뭐 근데 해외에서 지금 보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미국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도 이걸 이용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미국에서 오픈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 저희 오라클 하드웨어를 탑재해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드 시스템, 엑사 데이터, 엑사 로직, 슈퍼 클러스터, 뭐 엑사리틱스. 저희가 이제 오라클에서 심혈차게 준비한 작품이죠. 네. 아주 대세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전문. 대세. 앞서 첫 번째 세션이 엑사 로직이었죠. 네네. 엑사 로직이었는데 엑사 로직에 기반이 되는 제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X3-2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엑사 로직은 그렇고요. 엑사 데이터는 X3-2, X3-2L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고요. 네. 이렇게 하이엔드급 제품을 만드는 그 서버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형성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 디자인적으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계, 이제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포함해서 네.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단순하게 저희가 뭐 하드웨어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에서 네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최고조인 이제 그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네네. 서비스 형태의 그 클라우드 형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오라클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인데 이게 단순히 시스템으로만 엔지니어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하고 다 엔지니어됐다 뭐 그런 뜻인가요? 이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고객분들께서 이제 X86 제품을 뭐 구매를 하신다거나 뭐 선택을 하신다거나 운영을 네. 하실 때 네. X86 자체만 보고 사실은 서버 자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버가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X86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시고 네. 뭔가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네. 하드웨어만 제공하고 그 다음은 이제 나몰라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하면 핑퐁을 치게 되는 현상도 네.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X86 인프라스트럭처, 제가 X86 제품이 아니죠. X86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제품군들, OS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택, 그리고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네. 구성으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EM12C를 이용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서포트에 대한 부분도 오라클 프리미어 서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가용성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뭐 ACS 서비스랄지 다양한 오라클 컨설팅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X86 시스템 단순하게 한두 대의 장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솔루션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오종태님께서, 이분은 이제 공공기열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버 시장에서 썬 장비 매출 실적이 윈도우나 유닉스 계열에 좀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오라클이 썬 인수 후에 썬 장비와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제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객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DB 서버와 통신용 서버는 유닉스 계열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고 현재 업무용 운영 서버는 윈도우즈 계열로 가는 추세인데 이 점에 대해서 썬 X86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인 푸싱 포인트가 있는지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 뭐 이런 건 네네. 네네. 사실 매출적인 측면을 보면 오라클의 X86 서버 제품군이 이제 아주 저희 한국 시장에서 높지는 않습니다. 네.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X86 서버가 로엔드급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X86 서버는 로엔드급을 마켓을 타겟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서 그 기업체 환경을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뭐 판매 대수는 좀 아무래도 다른 밴더에 비해서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엔지니어드 시스템, 엑사 데이터, 엑사 로직, 스팍 슈퍼 클러스터, 엑사 리틱스 제품군이 이러한 X86 제품군을 이용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실질적으로 저희의 X86 서버의 그 매출이랄지요. 레비뉴는 사실 올라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네. 아직까지 IDC 데이터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낮게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서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한 부분이 아무래도 오라클의 X86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라클 리눅스, 오라클 VM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조를 했었는데요. 저희 제품군이 사실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윈도우즈 서버도 아주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그래요? 서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세 리눅스를 할지 다양한 리눅스를 현재 공식적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라클 VM 같은 경우에 뭐 네. 14가지 정도의 OS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때 뭐 유닉스 서버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제 윈도우즈 서버란 그 X86 저희 서버에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네네. 뭐 리눅스 환경에서 만들어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삼수님, X86의 경우 아직까지 그 운영사의 불안함으로 활동이 작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은 어떤지요? 그 가용성 이야기를 하신 거 같죠? 네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 같은 이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 하이엔드급 시스템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X86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하이엔드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오라클의 X86 시스템은 지금 그 어떤 그 지향하는 시장이 옛날에 그 인텔 화이트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장 쪽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쪽 시장은 아예 안 보고 약간 뭐랄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좀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뭐 쉽게 표현하면 명품 전략이 되겠는데요. 네네. 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판매하고 있는 서버에는 텐지 이더넷 카드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다른 벤더의 제품 같은 경우 옵션으로 많이들 가지게 되죠. 뭐 그래서 이제 뭐 1기가 네트워크를 뭐 2개 정도 장착해가지고 저가로 판매를 한다거나 네네. 뭐 뭔가를 좀 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방금 뭐 네트워크 기능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텐지 기가빗 이더넷 4개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PCI 슬롯 같은 경우도 타사 대비 한두 개라도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 이중화 구성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도록 IO 쪽을 더욱 충실하게 또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뭐 대부분 밴드 요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뭐 정말 깨끗하죠. 가용과 이 장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려고 하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면 마지막 설문 좀 각 세션마다 설문조사 하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가 설문에 더 좋은 방송 만들고 설문에 응하신 분들한테 또 저희가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님, 최근에 가상화된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 유발된 근본적인 것이 레드햇 솔루션에서 게스트 OS 설정을 라이센스 없이 설치가 되어서 유지 보수 시 처리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오라클 제품은 어떤 식으로 등록 및 관리가 되는지요? 그 저희 VM 관리 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네. 이제 VM 매니저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중앙 집중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VM 서버들이 이제 그 GUI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고 실제 저희가 현재 출시된 버전이 OVM 3.1.1이 출시가 됐는데 네. 이 OVM 3.1.1 같은 경우는 실제 시스템 운영 중에 그 리소스 할당 등이 네. 이제 자유롭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리소스 관리뿐만이 아니라 장애가 발생했을 때 디태치하고 새로운 자원을 어태치하는 새로운 쪽으로 서비스를 넘기게 되는 네네. 기능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용성이 필요한 부분들, 가용성이 필요한 업무 분야에 저희 오라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보다 빠르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핑퐁을 치지는 않습니다. 오라클 하드웨어, 오라클 이제 OS, 뭐 가상 솔루션이 한 군데서 이제 단일화돼서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콜 하시게 되면 저희 쪽에서 바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죠. 네. 자, 홍성우님께서요. 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ESM, TSM 등을 관리하는 관제 운영 서버도 오라클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요? 혹시 수세 계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현재 수세 리눅스가 아까 호환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수세 리눅스 당연히 호환되어 있고요. 관제 쪽에서 물론 이제 그 SNMP랄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기본으로 이제 제공을 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롬이라고 하는 그 툴을 그러니까 그 서비스 프로세서라고 예전에 표현을 하죠. 네네. 보통 하이엔드급 서버에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서비스 프로세서 또 다른 서버가 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관리 서버가 되겠는데 이 서버 자체가 현재 그 X86 서버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장된 또 아이롬 자체가 그 이런 관제 시스템과 연계가 되고요. 또 서버 자체도 관제를 이용해서 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트래픽 매니저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정리 좀 한번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소개 말씀드릴 때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시스템 사업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시스템 사업본부는 이제 오라클의 X86 서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오라클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시고 오라클의 프리미어 서포트를 받으시게 되면 정말 지금 보고 계시는 뭐 VM이랄지 뭐 버추얼 머신이랄지 아니면 OS에 대한 부분들, 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솔라리스 X86 그리고 EM12C에 포함되어 있는 옵스센터 뭐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시면 저희 오라클이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랄지 뭐 네. 플랫폼 서비스랄지 뭐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랄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실 때 저희 오라클을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다가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 또한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1시부터 지금까지 이제 4시 50분이 다 돼가는데요. 거의 4시간을 오늘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생방송 이렇게 오래 한 건 처음인데요. 네. 하여튼 앞으로도 좀 오늘은 좀 오라클 분만 쭉 나왔는데 이런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좀 저희가 준비를 오라클 솔루션 데이지만 오라클에 계신 분들하고 또 실제 사용자분들 같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좀 아우러지는 그런 다양한 좀 더 오늘보다 더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설문마저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